예. 제가 5분 동안 후회했습니다. 지금 5분 동안, 이 강의를 우리 강학순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지금 주제 넘게 그것도 안동서 돈 들여 여기까지 왔나. 상당히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지금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이건 가짜고요. 진짜는 우리 강학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보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제 우리 비트겐슈타인 소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생입니다. 그 1952년까지 사셨는데, 1984년에 100주년 기념 논문집이 나와 있습니다. CUP,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거기 아마 논문이 뭐 16편인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이제 누가 그걸 쓰는가 하면,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G.E.M. 앤스콤이라는 여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면서 비트겐슈타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앤스콤이라는 분이 또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여자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비트겐슈타인 연구가 중에 가장 애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옆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영국 대학의 전체 철학회 회장도 하고 하신 분입니다. 이 여류 철학자 자체도 또 재미있어요. 자기 남편도 이 철학자인데, 자기 남편은 자기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앤스콤이라는 분이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들 알죠? 여자분들 어떻게 하는지 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7명인가 그랬는데, 박사과정 계속 지도를 하고, 그 제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갈 때마다 다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지도를 하는 걸 봤다. 자기가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 그분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내 슈퍼바이저라서 그렇게 들었어요. 또 보면, 여자도 대단한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놓는 여자다. 이분들이 뭐 우리 웨슬리 어머님도 그랬잖아요. 웨슬리가 뭐 19남매인가 뭐 18남매인가 그랬는데, 신앙교육 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교육하기 힘들어서 못 넣겠다 하는 건 이건 단순히 변명이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 시집간 딸과 아들에게 아이를 3명 이상 놓으라고 주문은 했는데, 이 감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앤스콤이 비트겐슈타인을 이야기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필로소퍼가 아니고 필로소퍼 오브 필로소퍼즈, 철학자 중에 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 얘기로 철학자 중에 철학자는 서양 철학사 중에서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강학순 교수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셨지만, 우리 보통 이제 유명한 철학자를 서양에서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저작을 내고 방대하게 했지만 사상에 있어서 플라톤만큼 아주 이게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니체는 유니크하죠. 칸트도 알고 보면 그 플라톤은 후계자로서 주석했다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유하고 좀 다르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적이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필로소퍼 오브 필로소퍼즈, 철학자 중에 철학자는 철학의 문제 자체로 뚫고 들어가서 철학적 문제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번까지 1900 말하자면 19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트겐슈타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철학의 난 문제들이 대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즉 문제도 아닌 유사 문제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철학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체를
뚫고 들어가서 문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을 해체시켜 버리니까 이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는 거죠.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 중에 철학자는 철학의 문제가 뭔지 알아서 그 문제 자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요. 그럼 뭐 어떤 점에서 그랬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기대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후기 사상 보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트겐슈타인도 약간 좀 사기성도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인지를 했어요.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언급을 엄청 많이 해요. 사실은 이분이 한때는요 톨스토이의 그 책들을 보고 복음서에 대해서 푹 빠졌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비트겐슈타인 본인은 한편으로 보면 이 철학을 종교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본인 또 삶 자체도요. 한때는 이렇게 철학을 하다가 한때는 이제 지금 전기 그 사상을 쓰고 이제 철학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 돌아다니는가 하면 수도원에 가지고 이게 정원사를 해요. 왜냐하면 정원사 거기 의미 있지. 철학 문제 그거는 과학의 명제처럼 쓰이는 게 있고 나면 그 철학 문제가 없어지니까 철학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의 분야를 떠나는 게 19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한 10년 정도를 떠나요. 그 떠난다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철학 문제는 이게 해소되고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부딪히는가 하면 그만두고 이 양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는가 하면 자기 뭐 조그마한 그 고향 마을로 가요.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양반 또 되게 재미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시큰 잘하다가 대학에 강의 잘해 치아버리고 가서 초등학교 양성기관에 가서 6개월인가 받고 아이들하고 가서 초등학교 가서 6년인가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의 주요 관심이 말이니까 말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말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걸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전을 만들어요. 그 사전 만든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뭐 소장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소위 후기 사상으로 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문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전기사상모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볼펜 여기 이렇게 말하면 그거 상대방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볼펜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말할 때 우리가 너는 여기 와서 이 자리에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말 안 하죠.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이러면 손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하구나.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이분의 후기 사상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지게차 알잖아요. 여러분 지게차 알죠? 지게차에 가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가 있는데 레버가 비슷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레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게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지난번에 어디 전주에선가 어디 보니까 형제분들이 이 지게차 말고 이거 쓰레기차 이거 있잖아요. 그 꽉 집어서 하는 거. 이걸 하도 열심히 13년 했다는 그 형제간에 동생 되는 친구는 거기에 볼펜을 꽂아가지고 글씨를 쓸 정도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형제간에 놀면은 놀 때 두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저쪽에 트럭을 갖다 놓고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달인인가 거기서 봤어요. 이게 쓰레기 꽉 집는 그걸 가지고 깡통을 이래 집어가 휙휙 돌리다 탁 해가지고 거기 던져 넣어요. 형제간에 그게 노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할 때 요거는 원래 쓰레기 주고 요렇게 하는 건데 흥미로워할 땐 이걸 막 흔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고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농구도 해요, 농구도. 그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오늘은 이거 안 주시네요. 이거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선생님 가져오세요. 예, 아까부터 저한테 언제 주시나 하고 제가 지금 이거. 자,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 요걸 딱 보면 뭔가 다양하지 않나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제가 얼마나 다양성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 조금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다양한 건 당연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요번에 또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네이버를 해가지고 막 하니까 요즘 네이버엔 복사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구글에 하라 그랬어요. 지금 다 구글로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비해서 구글이 좀 흐릿한데 이 부분 굉장히 똑똑해서 여러분 아마 입체감을 갖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색깔 다 다르죠?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요 식물, 동물, 도화 신경 많이 써서 제가 한 30분 고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예, 눈치 빠른 분 알지만 하나는 천자를 요래 쓰고 하나는 여기 했습니다. 이것도 다 눈치 민감한 분은 알아요. 예. 이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여기만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여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 다르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거. 이 보통 해양 서식 생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이게 부유물이 있습니다. 플랑크톤 같은 거. 부유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붕둥둥 떠다니면서 먹히고 하는 이런 생물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생물도 있고 밑에 깔려가지고 저서식 생물 그래서 불가사리처럼 밑에 해삼처럼 깔려있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충 다 합치면 이 바다가 보고라는 게 바다 전체의 생물의 종이 육지 생물의 종보다도 1.5 내지 3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은 10분의 1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저 생물 요즘 많이 개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이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확 와닿으면은 막 묵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소설책 보다가도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꽂힌 부분, 지난번에는 전기사상 꽂힌 것은 Philosophy is not the theory but the activity 하는 데서 제가 꽂혔고요. 후기 사상은 이겁니다. Philosophy, 제가 급해가지고 영어로 가지고 왔어요. Philosophy may in no way interfere with the actual use of language. It can in the end only describe it for it cannot give it any foundation either. It leaves everything as it is.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요게 it가 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예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자주 이런 부탁을 했어요. 신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 교수들이 모였을 때 뭔가 철학하는 분이 쫙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그래서 뭔가를 꽉 해야 되지 철학하는 사람 요즘 많냐 그래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왜 그러냐? 보통은 철학하는 사람이 막 나와서 뭘 하면 그건 사실은 이념 선동가지 철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자는 언제 나타나냐? 우리 뭐 해겔이 그런 얘기 했나요? 철학자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 황혼역에 슬슬 이제 깃드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철학은요, 결코 앞에 나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고 나면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철학은 그럼 뭘 하냐?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유명한 분이 와서 조동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그 국문과에서 뭐 한국문화통사 쓰고 뭐 대단히 이제 연구 열심히 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에 강의하러 와서 또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철학과 문학의 관련 양상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놨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써놨어요. 문학은 어려운 걸 쉽게 말하고 철학은 쉬운 걸 어렵게 말한다.
그분이 문학을 하고 자기도 철학을 안다고 되게 이야기해. 특히 해겔 철학, 그걸 넘어서 그 최한기가 있다고 막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분인데, 우리 학교에 특강을 와서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회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았어요. 보신탕 집에 갔는데, 개고기를 먹는데 어차피 개고기를 먹으니까 지금도 20년 전인데 개소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진짜 문학은 쉬운 걸 어려운 걸 쉽게 말하고 철학은 어려운 걸 쉬운 걸 어렵게 말합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진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사기꾼이네요. 그랬어요. 물론 문학은 사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픽션이잖아요. 그게 허구라고요. 허구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선을 자극하고. 그래서 내가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서 소위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서 프레이저를 비판을 합니다. 무슨 비판을 하는가 하면, 프레이저는 똑같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진 황금가지라는 게 원래 한 권 써가지고 그걸 조금 너리가 2권 써가지고 이걸 말이죠 17권 썼습니다. 이게 문화인류학이니 무슨 신화학이니 이거 하는데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근데 이게요, 가공할 사기입니다. 그 비트겐슈타인 거기에서 주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프레이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미개했고 구석기 시대 사람이 미개했는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위대한 문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걸로 그 사람들 아직도 기우제를 지낸다. 이것도 기독교의 받아들여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단견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발전 안 된 상태에 미개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 비트겐슈타인이 그걸 비판을 하면서 프레이저의 시각이야말로 미개하다 이거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보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다는 거야. 다만 문물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의식 자체는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 프레이저의 보는 그러한,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라는데 소위 디벨롭트 된 칸츄리의 멋진 대학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아프리카 사람을 그렇게 미개하다고 보는 그 눈 자체가 미개하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그렇지 않다. 오늘 이제 사실은 후기 사상이 배경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보다 문물이 약하거나 덜 우리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미개하다고 얘기하는 이 문명 발생 내지는 발전론은 사실은 굉장히 단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남 사람은 굉장히 디벨롭 됐고 강북 사람은 아주 언디벨롭드 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미개하고 지금도, 한국은 상당히 이제 일본 따라가고 미국보다는 뒤처져 있고 이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식 자체도 그렇지 않고. 그건 뭐냐 하면 기우제는 아직도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우제 지낸 이유, 자기들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데 그걸 뭐라는가 하면 기우제 자체가 아니라 그 기우제를 지내고 기우제를 그렇게 믿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도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계속 지내니까 결국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비가 오려고 하는 데 대한 끊임없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신념을 우리 어디에 적용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예수님이 언젠가 불언가에 도래할 거다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 아니에요. 그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올 것처럼, 그러나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영원히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재림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그거 약속 믿고 지금은 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우제 지내는 신앙이나 알고 보면 같은 겁니다. 뭐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행태로 보면 같은 거죠. 거꾸로
오히려 한국 지금 사회에서요, 미개인의 무속 신앙 내지는 미신들이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소위 말해 소유 중심의 견해,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신적인 거죠. 존재를 바꾸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철학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철학이란 건 아마도 어떤 경우에도요,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의 용법을 결국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을 기술할 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기술한다는 말 뒤에도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explain, 설명한다는 말하고 이렇게 대치가 돼요. 왜냐하면 철학은 거기에 어떤 기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념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 철학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둔다. 그럼 철학은 뭐 하려고 하냐? 철학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보면 철학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철학은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거울의 역할을 갖다요. 거울 여러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그죠? 거울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근데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울이 하는 역할. 거울이 뭘 줍니까? 여러분에게 뭐 화장품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딱지를 떼어줍니까?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밝혀주는 거죠. 그 철학의 역할이 미러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러가 하는 역할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여기에 미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하는 미러라고 하는 것, 그 거울이란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남겨둔다. 철학은 있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만 철학을 통해서 반추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꽂혔습니다. 요게 저 철학 탐구 요 124 섹션 124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거 종교 철학하는 양반도 요걸 이제 자주 언급을 하죠. 자, 지난번 시간 잠깐 우리 해고하면 그림 이론. 세계의 사태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말은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그림이다. 신비로운 것, 종교적인 언술은 말할 수 없는 것, 즉 침묵의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에 안 하실 줄 알고 했는데 잘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봅시다. 방금처럼 그럼 세계랑 우리 언어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단순한가? 정말로 이렇게 단순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철학하고 관계를 지어야 되니까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지난번에 우리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 안 해도 되니까 창조했는데 창조를 뭘 창조했나요? 보니까 이렇게 창조의 내용을 글자로 하면 이렇게 하고요. 내용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그 6일 동안 했습니다. 그 요거를 잘 우리가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자체를 보면 이상 1, 3, 5일 동안에는 배경을 만들고요. 2, 3, 6일 동안에 그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게 분석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 방금 이게 우리 이거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그래.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뭐, 그 다음에 그거 그리는 거 그런 거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어린아이들, 특히 6, 7세 아이들, 7, 8세 아이들하고 놀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때때로는 선생님, 이러면 나 지금 용변 보고 싶으니까 화장실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로 녹음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통합니다. 잘 통해요. 특히 엄마와 아이의 사이에는 안 통하는 게 없죠. 그래서 엄마 해석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특히 자기 아이와 엄마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엄마가 얼굴에 화색이 만면해가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점에서. 첫째,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아이가 그거 좀 뒤집고 눈 좀 맞췄는데 그 아이가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어요. 감정이 풍부해도 이렇게 감정이 풍부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저 엄마를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 그죠? 그 뭐예요? 엄마의 해석이라. 근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맥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전체로 보면 삶의 국면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사물들은 조화로워요. 그런 얘기 하대요. 외과 의사가 배를 쫙 깔라놓고 보면 감탄한대요. 안과 의사가 눈을 막 보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게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신비롭게, 문제는 신비로운 것만 아니라 조화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와 사물의 전개는요, 한 번만에 팍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후기 사상이 말놀이라고 했습니다. 말놀이라는 건 랭귀지 게임. 보통 우리 책의 철학에는 언어 게임, 언어 유희론도 한다는 그런 얘기. 저는 그 얘기보다는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쓰는 게 놀이라는 말 많이 써요. 정확하게 비트겐슈타인이 게임은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놀이 개념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놀이 개념이에요. 그 게임하면 우리는 게임으로 너무 경기 쪽으로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임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학교에서도 얘기했더니 잘 얘기 안 듣더라고, 그게. 제가 가서 심사하는 데는 이거 바꾸라 그래요. 말놀이 얼마나 좋냐 이거지. 자, 여기 보면 창조의 질서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눈 걸 좋아합니다. 이 3분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2분법으로 하면 분명은 한데 이게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4분 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3분을 좋아합니다. 삼위일체도 그렇겠지만 3분.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따라서 우리 강학순 대학자님의 지난번에 약간 허용하는 듯 해서 오늘도 스캔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요. 네, 스캔들. 그래서 요 보면 전체로 보면 창조의 질서에서 다양성, 6일 동안 무생물에서 고등동물까지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다양하죠. 조화롭습니다. 1351 동안에는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236일 동안 거기에다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단순한 것, 복잡한 것, 무의식, 복잡의식까지 쫙 나와요. 요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성이라는 거, 여기 지금 나무 이파리들이거든요. 나무 이파리들 여기 종류대로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플라타너스 여기 안 했는데 플라타너스 잎이 완전 잎이래요. 완전 잎의 구성 조건은 잎 몸이 있고요. 잎 자루가 있고 턱잎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요거 그런 거죠. 요거 보통 갈잎이죠. 요런 거는 보통 이제 아카시아나 뭐 이런 잎입니다. 요건 팔손이고요. 요건 은행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벚나무 잎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 또 여기에는 안 했지만 이 안에 거물 이렇게 맥, 잎의 거물 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치 이 손에 손금이 다르듯이 그거 보면 놀라워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뭘 하나 봤더니 그래요. 야, 하나님의 조화는 어떤가 하면요. 저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 맞습니다. 역시 제가 계속 지도받아야 돼요. 메타세콰이어 캘리포니아 있죠. 이게요 100m씩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놈은요 솔방울 벌려가지고 자기 솔방울 벌려가 씨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안 되고요. 보통 잣은 2년 만에 이게 열려가지고 벌어져서 떨어지거든요. 소나무는 1년마다 됩니다. 그것도 달라요. 근데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는 열매가 열려가지고 온도가 200도가 돼야지 이게 이렇게 터뜨린대요. 그래서 이놈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산불나기를 좋아한대요. 하나님 그래 만드신 거죠. 그래서 200도가 돼야지 이놈이 벌어져가지고 씨가 떨어지는데 200도 되려면 이게 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는 큰 놈들은 이게 뭐 수십 미터 이렇게 둘레가 되는데 껍데기 두께가 1m씩 된대요. 그리고 이게 또 딱딱하면 열이 전달이 되니까 물렁물렁하답니다.
코르크 비슷한 게. 그래서 불이 나도 여기 바로 안 들어간대요. 거의 몇 미터 불이 막 나면 그놈이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이 솔방울들이 이렇게 막 터떨어져가지고 그놈이 가는데 이제 왜 그럼 그때 그러냐 하면 이게 다 타고 나면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 죄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거기에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나무는 불이 나기를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그걸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 자연의 오묘함을 보면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블라임이라고 하면서 자연의 묘미 이건 막 신비 중에 신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이 조화롭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생긴 이게 산과 들과 바다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 아시아에 중앙아시아에 보면 논입니다. 이게 논을 자연스럽게 이제 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절차적으로 만약 밑에 무너진다면 이 전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했는데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은 요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했는 건 창조 해석의 역행적 스캔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걸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단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 본질은 하나다. 본질 철학하는 게 인간은 이성적이다 이렇게 봐요. 인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본질은 인간은 이성적이다 하는 게 20세기 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실존 철학 나오면서 이게 깨집니다. 이게 본질 철학의 종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조화가 있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법칙 만능주의자들이 있어요. 법 하나 있으면 이건 막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이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적인데 이례적으로 역사의 법칙이란 건 이제 히스토리시즘 역사주의자들이 그래요. 역사는 고유한 자기만의 유일한 말하자면 역사고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뭘 이해내지는 부분적 이해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스캔들 1에 이제 보면 이론론 철학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하나로 콱 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고대 철학 뭐 이거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밀레토스 학파에서 세상의 만물의 원지를 이제 찾았습니다. 저게 이제 언젠가 하면 기원전 한 500, 600년 경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밀레토스지 지금 터키 지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빈둥빈둥거리는 이제 계급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교역이 많으니까 부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한 그 중에서 좀 호기심 있는 집단들이 모여서 이제 철학 얘기를 하면서 했던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탈레스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원인이 근저에 딱 하나의 원질이 있을 거다. 아르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르케 타입으로 만물을 이해해서 그것으로 꿰려고 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면 물론 다원론 철학으로 이게 대처가 됩니다. 엘레아 학파라는 사람은 요거하고 차이는 밀레토스와 엘레아 학파가 똑같은데요. 거의 이론론 근저에 있는 걸 따진다는 점은 똑같은데 밀레토스 학파는 생성소멸의 외부적 원인의 밑바닥에 그런 게 있다고 봤고 엘레아 학파는 근저에 움직이지 않는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만물의 원질 내지는 만물을 하나로 말하자면 이 줄여서 보려고 하는 우리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환원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기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무엇으로 꿰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뭐 철학에서 그게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말씀의 창조의 다양성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마치 이거 한 가지요. 우리 젊은 이 친구가 사람 괜찮죠. 괜찮은 점도 있지만 이분이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게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누가 욱하는 것만 봤다. 그럼 이 사람 욱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70 이상 할머니 반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부군들 어때요? 하면 지금 70 넘은 분들 딱 한마디입니다. 아이고, 말도 마소. 막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고 막. 그 새롭게 우리 남편은 안 돼, 이거야. 왜냐하면 다 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부터 이렇게 새로운 연애 감정, 됐습니다. 그 말 고마이소. 지금 이혼 안 해주고 사는 것만 해도 다 됐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 살아계신 부분들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영웅호걸이 자기 사환한테 영웅호걸은 없다. 이런 얘기한. 약점만 보니까. 우리가 일면만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모습들을 일면만 보려고 했다는 이제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우리 인공 언어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글을 쓰면서 후기에 그 1장에서 섹션 1에서 그러니 자기를 포함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칙 만능주의자들도 있어요. 법이 하나고 이것밖에 없다. 그런 주의. 파르메니데스 꼴통입니다. 파르메니데스 제자가 제논입니다. 그 파르메니데스가 했던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말 엄청 괜찮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있는 것은요, 존재자들이고요. 없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왜 없냐 하면 공간이 있으려면 있는 데서 없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있는 데서 없는 것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다른 말로 보면 이분이 관념론자인데 알고 보면 철저히 또 유물론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우리 그거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 이거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싹 트고 이런 말은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제자인 제논이라는 사람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듯하죠. 나르고 있는데 관역을 쏴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화살이 정지에 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걸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요. 빨리 찍습니다. 조리개를 조절을 해서 총알까지도 찍어요. 요즘.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탁 찍혔다는 그건 뭔가 하면 찍히는 순간에 속도가 0이라는 겁니다. 속도가 0으로 된 걸 쫙 수만 번을 더해봐야 0이다. 이런 얘기죠. 말 되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또 제논이라는 분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칼 루이스 같은 사람인데 거북하고 달리기를 할 때 거북을 50m 앞세워 놓으면 결코 또 그걸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지가 50m 따라갔을 때 거북은 적어도 10m 갔을 거 아니야. 그 10m 가면 자기가 또 10m 쫓아가면 그 적어도 1m 갈까. 요래 가지고 적어도 플러스 알파만큼 그걸 무한히 더하면 그건 거기 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아주 샤프한 사람. 보통 싸움 잘하고 똑부러지게 따지는 사람 요렇게 잘하죠. 왜 또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도 그런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것도. 절대로 당신은 살 한 것만 끄집어내라.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나와요.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피를 얘기 안 했거든. 그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왜 제논의 그런 것이 그 똑똑하긴 되게 똑똑한데 뭐 똑똑하냐 헛똑똑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상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아킬레스가 아니라 내가 거북하고 달리도 100m는 제가 먼저 가죠. 그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달리는 시간, 그 달리는 시간, 이거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거 빼버리면 그래 된다고요. 그게. 이게 법칙주의의 이제 특징입니다. 또 비슷한 거, 절대시간 공간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거죠.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20세기 아인슈타인에 와서 깨집니다. 절대시간 공간 하는 것이 상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공간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 공간이에요. 블랙홀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빛마저도 상대적으로 진행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허용하지 않는다. 예수님 참 그거 보면 샤프해요. 예? 막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두고 너 송아지 빠지면 양 우물에 빠지면 어떡할래? 물어서 꼼짝 못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주장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법칙 만능주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역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주의라는 건 모든 사물은 역사 과정의 산물이며 가치와 진리도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역사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실은 이거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잠깐 봤어요.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이 전체는 뭐냐면 여기 주관주의 보면 역사학은 각 시대의 고유한 발전의 계기를 찾는 정신과학이지 그래서 자연과학과 다르다. 따라서 이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동시에 자연과학과 구별된 정신과학의 산물로서 객관적인 진보를 말할 수 없고 똑같이 주관주의이면서 동시에 따라서 이건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이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여기에 어여쁜 아가씨가 나타났다. 그럼 이 사람 두근두근 합니다. 저는 두근두근 안 하고 한건 합니다. 그 이유가 두근두근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두근두근이 안 돼요. 이미 제가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여성이란지 어떤 건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두근거릴 대상이 아니다. 이걸 저는 파악했고 이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분의 의미는 이 우리 청년에게서의 의미와 저에게서의 의미가 다르고 역사적 의미가 다른 겁니다. 2016년 지금 4월 20 며칠인가요? 25일. 이 시간 현재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지 않다고. 자, 뭐 이런 건데 이런 역사주의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상대적인 걸 자기들은 고유한 역사로 보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것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성은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돈 100만 원 있으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분하고 나하고 사이에 역시 의미 다 있어요. 그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몰라요. 이게 갑자기 어제 돈 1000만 원 생긴 사람은 100만 원 시큰둥하겠지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게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주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비롯되는 오류인데 한번 봅시다. 제가 그럼 이거 흔히 요게 뭡니까? 우리 멋진 자매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죠? 우리 안경 쓴 자매님. 요게 뭐죠? 예? 토끼. 그래요? 확실해요? 뭐예요? 오리요. 오리. 토끼, 오리. 어느 게 맞나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 있나? 예, 요게 잭 스트로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하는 소위 말해서 토끼 오리. 오리 토끼인가요? 오리 토끼, 덕 래빗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뭔가요? 요건 모르는 분, 이거 제가요,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공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또 일반인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희한해요. 이거요, 갖다 놓으면요, 안 보인다는 사람 죽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 이게 뭔지, 저게 뭡니까? 그림도 아니고 뭐 이상하다. 이런 분 있어요? 솔직하게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이경직 교수님 확실히 좀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뭔가요? 자, 귀부인입니까? 아니면 마녀입니까? 귀부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귀부인? 귀부인은 안 보이고 나는 마녀밖에 안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마녀. 아니, 확실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자기 마음하고 반대로 지금 투영됩니다. 보면 이 사실은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이잖아. 그죠? 아주 마귀 할멈도 보이고 귀부인도 보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본 게 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이 이게 아예 안 보인대요. 우리 마누라가 이게 안 보인답니다.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안 보인다. 우리 집 사람이 뭐 보통은 되는 사람인데 또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만주에서 와 이게 가다가 눈 가운데 팍 찍어가 예수님 고상이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안 보인대요. 내가 상계 30년 같이 살았는 30년 이상. 처음부터 설명했는데 지금도 안 보인대요. 참 구제불능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마녀만 본다고 이게 마녀지 기부인이냐 하고 상대방 말 안 들으면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두들기 패기까지 한다고 우리 젊을 때 보면 그죠? 에? 그걸 절대화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부분적으로 본 거죠. 그 똑같은 이 두 가지로만 보이는 그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게 자기 중심 내지는 자기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라는 게 해소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아까 이야기한 것들, 스캔들 1, 2, 3는 전부 부분적인 것을 본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창조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에 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은사도 다르다. 전체 얘기하는 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이 다른 만큼 다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 걸 고집을 하고 그걸 강조를 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면 상대주의적이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특히 신학교에서는 큰일 났다 이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구세주관을 이걸 상대주의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할까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건 왕의 영화니라. 이걸 저는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그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고 퍼즐로 다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돈 줄 때요,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탈란트를 잘 발휘를 할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숨겨놔요. 어떨 때. 그래서 때때로는 되게 책을 안 읽을 땐 책 읽으라고 지가 그래도 자주 읽는 책 속에다가 1,000원짜리 넣어 보는 거죠. 보물찾기 아닙니까? 보물찾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각각에게 다른 모습으로 숨겨준 보물찾기를 우리가 즐겁게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거 보물을 찾을 때 기뻐서 자기만 갖지 말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요, 제가 불출입니다. 불출인데, 재미있게도 감사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런 기도를 20대부터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우리 퍼즐이 다 맞추어졌습니다. 딸, 아들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분야가 다 달라. 제가 인문학을 합니다. 철학을 하지. 우리 집 사람이 간호학과 교수거든요. 간호학을 합니다. 보건. 우리 아들이 사회과학을 해요. 지리학. 우리 딸내미가 기초과학을 해요. 생명과학. 우리 사위가 들어왔는데 이건 기계과라 공학을 해. 우리 며느리가 마지막 퍼즐로 맞춰줘. 예술을 해.
와, 유니버시티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우리 집은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도 시끄럽고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요즘은 언론이 너무 자유롭게 돼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못 합니다. 뭘 하면, 특히 우리 딸내미가 태클을 겁니다. 아빠, 그거 지금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생명과학을 하니까. 와, 미치겠어. 객관적이다. 근데 조금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막 열을 내서 이제 뭐 철학이 어떠고 하면, 아버지, 사회과학에서 그래 안 보거든요. 아우, 이거 정말 요즘 정말 여러분 앞에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이런 얘기 했으면 벌써 태클 걸려서 이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아는가 하면 골치도 아프고 뭐도 하는데 뭘 아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요, 골치도 아프지만 재미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의 뭐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할까요? 자취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 사실 여기서 더 나갔어요. 나노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박사 과정에서 이게 비트겐슈타인 후기 사상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양한 랭귀지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너무너무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자 우리 인문 그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니까 계속 와서 많이 태클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다양한 세계의 원리를 제가 보니까 이래요. 이치들이 많잖아요. 이치만 대충 제가 써도 이렇습니다. 수리, 물리, 생리, 논리, 경리, 감리. 네가 얼마나 많아.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수리, 물리, 생리, 논리, 경리, 감리. 그죠? 이 이치들, 요게 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는 뭘 말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자하고 내가 3년을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학자들이요, 놀랍게도 우리 철학하는 사람 느낄 수 있어요. 수리학자들이 수의 실제성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질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색감을 느끼는 예술가들, 색조에 따른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는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나노를 연구하는 사람은 나노의 세계의 실제성을 구체적인 것보다 더해요. 우리가 어릴 때가 아니고 젊을 때는요, 버추얼 월드, 소위 가상세계라는 게 이게요, 컴퓨터에 그런 얘기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가상세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하셔가지고 돈은 다 다른 분들한테 희사를 했는데, 그때 가상세계입니다. 도박이란 게 가상세계거든요.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게 가상세계의 그 말하자면 활동이라, 그게. 그렇지 않고요, 밤새도록 소파라 가면서 왜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게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기도 그 자체 존재에 대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면 수에는 수리, 물질에는 물리, 우리 생명 현상에는 생리가 있고요. 우리 그 논리학에서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돈 돌아가는 데 경리가 있어요. 어떤 토목 이런 데 하는데 감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전체를 보면 세계가 다층적이고 다양하고 다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년 입체적인 것을 단순한 흑백 세계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세계관이란 그런 거잖아요. 세속적인 학문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와 대치하는 세상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세계의 이 말하자면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다기한가, 얼마나 다층적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맨날 주여라고만 하면 세계를 회색 세계로 보는 겁니다. 물론 회색 세계도 무슨 있어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그 교수들 취미 활동한다고
카메라 이 찍는 거 사진반을 해봤는데요. 저는 흑백 그거 좋대요. 근데 흑백만 해놓으면 실제로 모든 걸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상의 세계 깔끔한 건 있어도 그래서 세계를 보려면 다양하게 봐야 돼요. 우선 눈으로만 보는 세계, 아까 그 논리는 사실 눈으로 보는 세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눈으로 보는 세계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건 뭐죠? 거울이죠.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평면거울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준다, 허상을 보여준다? 허상이죠. 좌우가 틀린 건데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요건 뭐예요? 작은 놈을 크게 한 돋보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더욱더. 이건 뭐예요? 먼 걸 가까이 당겨서 보는 거예요. 요건 뭡니까? 물어봅시다. 과학하는 분. 이건 뭐죠, 이거? 이거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뭐죠? 눈 밝은 우리 형제 이쪽에. 몰라요? 과학하는 분. 이건 뭡니까? 예? 뭐죠? 이거? 예. 이게 간단한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압니까? 프리즘은 뭐예요? 단색인 색을 갖고 와서 분광시킴으로써 거기에 발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파장을. 그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만드는 거, 이게 프리즘이 만든 겁니까? 원래 있는 것이 거기 드러난 겁니까? 분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초록색 한 가지로 봅니다. 몽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걸 몇 가지로 본대요. 그래서 몽고 사람 시력은 공부 안 하고 목동하는 친구들이 6.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나쁜 사람 몽고에 가서 말고기 먹으면서 막 달리다 오면 이게 확 올라간대요. 예. 뿐만 아니라 에스키모는 흰색을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 흰색이 다양해요. 제가 어젠가 휴대폰에 보니까 뭐가 왔더라고. 당신은 파일로트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색깔 이래 보는 거 있더라고. 요게 같습니까? 요거 물어봐요. 거기 딱딱딱 들어갔더니 나는 파일로트 해도 좋습니다. 이래 나왔어요. 오, 괜찮더라고, 그게. 근데 보통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한테 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대충 했는데 서너 개가 틀렸어. 자기는 맞다고 막 했네. 여보시오, 그거 아니지.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때 맞대. 그거 보면 눈 안 쓴 거 자기보단 그래도 안경 쓴 내가 나은 것 같아. 자, 여기에 이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다양한 도구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렇게 이게 오목렌저 그 오목 거울을 가지고 보죠. 그 오목 거울의 역할은 안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실상을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력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쫙 보는데 시편에서 막 눈물 콧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서에서 감동이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 옛날에 우리 이정석 목사님이라고 손봉호 선생님 제자 계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영국 옥스퍼드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프랑스에서 집회하는 한인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릅니까? 물었더니 프랑스에 가면 조금만 하면 막 울고 짜고 막 난리가 난대. 왜냐하면 예술하는 사람들이거든. 거기 주로 파리에. 그래서 그렇대. 이태리 가가지고 성악자들 모인 피렌체인가 하면 거긴 또 막 찬송에서 막 은혜가 막 터진대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 역시 도구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본다든지 감성만 가지고 예술 작품을 본다든지 하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안경 바꿔 쓰십시오. 부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우리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하더라고. 거의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바꿀 생각을 안 해. 어떤 사람이 난독증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난독증이 있는 시야가 문제가 있어 안경을 갈았더니 새로운 게 보이더라. 요즘 그게 나오는 게 뭐 3D, 그저께도 제가 3D 이거 있잖아요. 뭐 그거 보면 그거 없는 겁니까? 있는 건데 앞에 거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래요. 다르게 입체적으로 희한하게 보이니까 사람이 막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본 사람 아이들 사달라고 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따른 놀이들이 말놀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 조라락 나오는데 이게 뭐 23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비트겐슈타인은 말놀이 자체, 랭귀지 게임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런 얘기 했나 하면 아까 우리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어는 저마다 옛날 같으면 전기 같으면 한 개의 붉은 머그잔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요거 하나하나가 따로 다 지칭하는 게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머그잔 빨간 거 하나 이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개의 붉은 머그잔이 있다.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건 뭡니까? 한 하는 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개 하는 거 그럼 뭐냐 이거지. 한 개 합쳐서 하나지. 붉은 이겁니다. 머그 맨 같아요. 똑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역할이 다른 건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언어의 역할 다르다.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로 째버려가지고 똑같이 지시하는 걸로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사람을요 똑같이 군대 가면 똑같이 칩니다. 모래주머니 쥐고 뛰어 하면 30명이면 30개 모래주머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일을 부여받고 똑같은 걸 하고 똑같이 총을 쏘면 똑같이 탄착권을 형성해 똑같이 적을 격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인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애우도 이제 참 장애우라는 말은 안 쓴다 그러는데 장애인도 존재 자체로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거죠. 유교나 불교에서는 사실은 기능주의적으로 가기 때문에 구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노인 양로원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일본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장애우, 노인,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혁명적입니다. 자, 놀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농구. 요거는 야구. 이것은 축구. 이건 달리기. 그러니까 놀이 여러 가지인데 목적, 수단, 방법이 다 달라요. 이 장기판도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라고 해서 목적이 같은 거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어떤 것은 재미로 하고, 어떤 것은 이기려고 하고, 어떤 건 돈 따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수단도 달라요. 공과 막대기가 몸을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 똑같이 써도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요. 이거 야구, 우리 야구라고 하잖아요. 이 문화가 배어 있어요. 야구는 일본 사람이 붙인 겁니다. 이 원래는 영어는 베이스볼이죠. 베이스볼. 근데 일본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엔 덜이 별로 없어요. 그 보니까 덜이 넓은 데서 하니까 야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건 야구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중국 사람.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중문과 있어요? 중문과? 네. 중국에는 덜이 엄청 많거든. 양쯔강 옆에 가면 막 북경 뒤에만 가도 막 덜은 엄청나. 그건 새롭지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구협 할 때 뭘 쓰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봉구라고 합니다. 펑추. 봉구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받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야구 지금 들여와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합니다. 원래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볼이라고. 미국 사람은 원래 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게 루. 그죠? 한국 사람 틀림없이 베이스볼 했으면 그 루구 이랬을 거야. 앞으로 루구라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룰을 훔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걸 경기를 두고도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
착목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이 시점이,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문화를 우리는 독특하게 다르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가 다르다는 건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분, 수고하신 이 형제분이 만약에 인도에 가시면 대접을 잘 받는답니다. 인도에 가면 굵어야지 높은 왕실에 가까운 사람이라네요. 그래서 아마 인도 선교사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씬한 우리 자매들, 뭐 형제들, 인도 선교사가 인기 없대요. 네. 그 왜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놀이, 소위 랭귀지 게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문법으로 배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참여를 통한 훈련입니다. 그 후기 사상에서는요, 본유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라. Look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해라. 관찰을 중시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중시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기에도 그랬고 후기에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라고 하면 전부 공적이지 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도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 비의를 갖고 그걸 우리는 도사 언어라고 동양에서 많이 인정을 하지만 언어라고 하면 이건 벌써 다 공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엄마라고 가르칠 때 엄마라는 말은 이미 엄마가 라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가르친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은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후기에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많은 시사를 받은 중에 하나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거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비트겐슈타인 이해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볼펜이라고, 자, 이거 볼펜 따라해봐요. 볼펜. 여러 번 하면 이 사람이 비로소 요걸 보고 볼펜이라는 단어와 이걸 연결해서 일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 볼 때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볼펜이라는 단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이 물건을 가지고 일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 볼펜인 경우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어린아이 때 단어 배운 걸 생각해 봐라 이거야. 이 양반이 지금 몇 살이에요? 28. 27년 전에 한 살이었겠네요. 27년 전에 말 배울 때요. 볼펜 같다고 네 볼펜 이미 개념 갖고 있지. 요거하고 일치식이라. 이렇게 합니까? 볼펜 안 하면 너 죽어. 빨리 볼펜. 그냥 볼펜이란 것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엄마라는 것도 아주 맹목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비트겐슈타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거하고도 또 좀 되는데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차이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들어가지고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킨다는 뜻이 아우구스티누스적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들려주면 그 맥락이라는 걸 습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삶의 형식을 공유한다 그래요. Form of life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런 공적인 삶을 공유하는 것이지 사적인 비의가 아니다. 이래서 사적 언어 이거는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공적이다. 언어라고 하는 점에서 공적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걸 보려면 방금처럼 이 볼펜이 어쩌고 개념적으로 이거는 explanation, 설명이래요. 그냥 이게 뭐라고 있는 대로 그냥 쭉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기술입니다. description. 그래서 설명과 기술. 요거는 보다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 논문 중에 하나가 이거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이거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아주 골치 아픈 철학
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양하고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전기사상 인공언어학에서는 모든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통용되는 문법에 맞아야 되고 그 문법은 항상 꿰뚫어서 일치된다 이렇게 봤는데 후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 개념을 파악하는데 가족유사적이다. 가족유사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건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들이 닮은데요. 여기 보면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들 딸들이라면 요 사람 닮으면 아버지 코면 코를 다 닮고 이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코가 닮고 어떤 사람은 귀가 닮고 어떤 사람은 눈이 닮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비슷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가 볼 때 엄청 다른데 다른 사람이 보면 딱 알더라고. 뭐가 이미지가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있을 땐 저하고 닮았대요. 우리 집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집 사람하고 닮았대요. 같이 있을 때는 아리까리하대요. 이게 뭔가 하면 닮은 꼴이 정확하게 한 가지가 전체 다 꿰이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사람 닮은 것이 각각 다르지만 닮았다. 이걸 가족 유사성, 패밀리 리sem블런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을 쓸 때 그 말을 계속 쓸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이용된 거 있습니다. 여기 배드민턴 지금 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하려면 배드민턴 배워야 되죠. 그 배드민턴 경기를 하려면 배드민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규칙을.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할 때 심각하게 합니다. 그럼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 따르는 그것은 그 게임이 지금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규칙 따르나 안 따르나 한 걸 아는데 정확하게 요거 규칙이란 게 이런 게 있고 요걸 따르고 저걸 따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삶의 형식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낯을 가지고 우리 강 회장님하고 저하고 풀 벨 줄 압니다. 그죠? 풀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이거 지금 골 배로 간 거잖아요. 골 빨리 벨 줄 알죠? 빨리 못 배웁니다. 일 안 하셨네. 빨리 벨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윤 박사님 아시죠? 네, 잘 알아요. 예. 이 낫으로 빨리 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시네. 예. 보통 여러분 도시에서 한 사람들은 이게 풀을 배라고 하면 이게 뭐 이래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하지만요. 조금 익숙해지면 이게 풀 착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싹 이걸로 끌어가지고 하면 한 알음씩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리지널이시네. 규칙을 잘 따르는 분입니다. 규칙을 여기는 어설프게 따르는. 네. 그걸 보면 낫을 사용하는 용법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낫을 쓰는 용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규칙을 아느냐, 그 삶의 형식에 젖었느냐, 안 젖었느냐,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뭐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해 보면 아시다시피 종교가 대체로 뭐 5대 종교가 보편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가 뭐 이게 미신은 그만두고 근데 이게 가치관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독특하고 어떻다고 하는데 제가요 종교학도 책도 좀 보고 또 제가 이제 종교 철학을 조금은 공부를 했거든요. 보면요. 제가 그 놀랬던 게 존 힉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힉이라는 분은 우리 이경직 교수님, 강학순 교수님, 윤 교수님 이런 분들 싫어해요. 그죠? 싫어하죠? 네. 우리 강 교수님 저하고 또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 분들은 싫어해요. 그 이유가 종교다원주의자라는 겁니다. 근데요, 존 힉이라는 분이 알고 보면 굉장히 보수적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딘가 하면 버밍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버밍햄이라는 데가 어떤가 하면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제2대 도시예요. 거기에는 도시가 크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고 다민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과 이 사람이 처음에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님으로, 사제로서, 그 다음에 신학자로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그들에게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무슬림도 있고 거기에요, 동양 종교도 있고요 하는데요. 이 양반이 보니까 가난해서 그렇지 많은 부분 너무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좋고 하더라.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더라. 사실 제가 처음에 저도 존 윅 잘 모를 때 약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몇 권 보고 논문도 뭐 한 2번 썼습니다만 보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는요, 고등 종교는 90%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떤 분 말씀할 때나 전혀 강무시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훨씬 더 빨리 이제 복음적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정신적인 데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과 개발된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 그 선린적인 공존도 이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무슬림 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여러 국가를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말하자면 이 소위 말해 우리의 복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요. 다른 데도 주장 그렇게 하지만 절대적인 사랑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고, 사랑의 실천 외에는 기독교의 특장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교리가 오묘하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뭐니 얘기하지만요, 대부분은 모순된 거 아니면 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처럼 정치에 질라면 이거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도 아닙니다. 사실은 불교 철학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우리 학부 다니면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있어 봤거든요. 불교 머리 나쁘면 불교도 안 돼요. 불교는 머리 어지간히 좋아서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말로 그 사변적이고. 그래서 거기는 그런 사변적인 걸 개념을 이해 못하면 사실 불성이 그게 들어가도 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몰라요. 유교가요, 깨끗하고 정직한 건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도 들어가 보면요, 왜 비선적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다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기독교 교리가 제일 헐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한 번은 그 우리 그 무슬림 형제들하고 뭐 다른 유교도도 있고 있는 데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걸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의 경쟁이다. 사랑의 경쟁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은 실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점에서 우리가 가장 실천적인 거죠. 그 기독교의 강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죽은 거야. 다른 사람 진리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착한 분이 안 죽었습니다. 마호메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냥 조금 어떻게 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뿐이지. 정직하게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활시킨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도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딱 두 가지 말하지만 합치면 하나잖아. 사랑이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모른다 이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천 안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선한 행위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리 강점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사실 이거요,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뭐 의식이 뭐 맞니 안 맞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려면요, 기준 정하기도 힘들고 기준 정해봐야 절대적인 기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전체로 얼른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얼른 지금 끝내겠습니다. 오늘 전체는 제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놀이는 다양하다. 각각의 규칙을 갖고 있다.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이게 규칙이 다 다른데, 다른데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불교를 비난할 때 기독교의 법을 가지고 가서 하면 그 먹히겠습니까? 농구 이야기하는데 축구의 규칙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안 먹혀요. 차라리 그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서는 내재적입니다. 본질적 특징 하나로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삶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신앙의 형식도 있고, 학생은 학생의 삶의 형식이 있고, 농부는 농부의 삶의 형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건 이제 끝내면서 하기로 하고요. 이따가 마무리 하기로 하고. 지금 얼마 동안? 5분 내로 끝내주시죠. 아니, 질문. 질문은 조금 이따가 이제 끝내고 제가 또 예, 예. 그럼 질문 시작하시죠. 다 하셨으니까. 예, 예. 그럼 마무리해 주시죠. 예. 요 전체를 뭐 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니까 요렇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